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들이 시장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것이 악재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국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미국의 긴축 이야기가 달러의 강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게는 약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데요. 자, 강달러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늘어났는데 코스피는 도대체 왜 자꾸 떨어지는가? 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실적 대비해서 이익률도 크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계속 떨어져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0시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더 늦게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또 1년의 그런 노력, 결과치들을 오늘 또 잘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가설이겠습니다만, 최근 수능일 3년간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그냥 다 맞는 건 아니죠. 겨울에 추워진다, 그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그동안 통계가 더 수능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다 보니까 약간의 거품, 아니면은 고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좀 재밌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인데요. 이 사람이 탐욕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당신들 이렇게 욕심내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자기가 할 말이 아니죠. 골드만삭스만큼 탐욕스러운 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아원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골드만삭스의 이런 말들은 오히려 주가를 좀 하락시키려는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공매도를 좀 쉬지 않았을까, 지들이 뭔가 더 탐욕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차익 실현, 좀 고점에 대한 어떤 그 경고, 이런 문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 실적들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타겟 같은 경우는 3분기에 257억 달러 매출과 순이익은 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이 229억 달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향후의 매출 가이던스, 매출의 어떤 예상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3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 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로우스는 0.4%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업의 실적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즉 실적이 좋은 날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빌미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경기 상승,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준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좀 저해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연준은 일단은 뭐, 조기 긴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국제 수익률이 1.69에서 1.65 요 정도 구간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장 후반에는 1.59대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다시 1.6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살짝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또 뭐 1.6이 어쩌고 1.5가 어쩌고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급작스럽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존이네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요. 미국 채권 시장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직접적인 그런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입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이며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연준이 효과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런 통화 정책들에 따라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의 흐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해라, 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준 이사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결제 수단이 되도록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발언들은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신규 주택 착공하고요.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보다 0.7%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4% 늘었습니다.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허가는 늘었는데 착공 건수가 조금 줄었다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특별한 건 없었네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왜 그랬냐면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화상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략적 비축률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 두 국가가 공동적으로 이제 방출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가가 좀 진정하는 모습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재고 같은 부분들은 월가의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재고가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좀
그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좀 되죠. 근데 유가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별거 없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죠. 뭐 별거 없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가가 살짝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겠고요.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차익 실현입니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은 그냥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가속도가 붙는 강달러, 긴축 공포에 달러 가치가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95.9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7월달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만큼 강달러가 뭐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뭐 이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주요 국가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달러가 강세면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에 달러가 별로 없다라는 거. 네, 일단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시중에 달러가 없으면은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난해 3월에 103을 찍으면서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그 뒤에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좀 해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달러가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세진 그 시점부터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긴축, 달러를 좀 걷어들여야 된다. 유동성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겠죠.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것에 대한 그런 걷어 들어가는 이런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소매 판매가 또 이 강달러의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재차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는 이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 돈줄을 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돈줄을 조인다는 것이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을 하게 된다면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달러가 희귀하게 되면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만 적당한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좀 걷어들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좀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연준 인사들도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조기 긴축에 힘을 좀 싣는 분위기. 지금 보면은 금리를 조기에 인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처럼 비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파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높이거나 테이퍼링 종료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야, 요거는 좀 아닌데요. 그죠? 테이퍼링을 종료하기도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요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인다.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놨죠. 그래서 일단 두 달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좀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우려감을 준다라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달 정도는 괜찮고요. 이번 연도까지는 괜찮고 내년도 중반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조기에 종료가 된다라면 지금 한 9월, 10월 정도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땡겨져서 한 7, 8월 정도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점점점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환율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환율이 왜 떨어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것은 통화량의 어떤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경기가 나쁠 때 이 통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강달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안전자산 쪽으로 자산이 막 이동을 해. 그래가지고 환율 그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막 환율이 치솟는 거 이런 경우는 뭐 사실은 경기 침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뭐 긴축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화 급등,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이것은 일단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거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겠죠. 근데 일단 지금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180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지지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움직이는 어떤 모양새는 없죠. 그러니까 뭐 강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이제 큰 어떤 부담을 가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달러가 급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급등하게 되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더 내려가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쉽겠지만 만약에 이것도 다시 생각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포기할 수가 있겠죠. 더 내려가면 더 싸지면 살 거야 이렇게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더 내려가면 그 밑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애들도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냥 이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냥 좀 부담스러운 정도, 그 다음에 달러화가 계속 급등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은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해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 또 나오네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166% 정도 늘어났는데 코스피는 도대체 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많이 샀으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물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다. 일을 열심히 했든 아니면 고용이 좋아졌든 뭐 등등등 경기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물건을 많이 샀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도대체 코스피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인데 포스코 사상 최대 실적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매출액은 18%, 영업이익은 88%, 순이익은 165.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들의 누적 실적 증감률입니다. 전부 다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에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말아먹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계속 이 모양이다라는 것은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네,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지만은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다. 근데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뭐 매출은 조금 증가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율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철강금속 같은 업종은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밖에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438%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뭐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꼭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물건 가격 비싸게 해가지고 소비자들 정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본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철강금속주들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또 한 가지 뭐 차량용 반도체 뭐 같은 부분들 또는 이제 해운, 물류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운임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급 브랜드 차량이 잘 팔리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3% 증가했다. 뭐 보통 몇백 프로 증가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네요. 그냥 엄청나게 증가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부분이 좀 있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년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저효과를 좀 크게 반영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좀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미래의 어떤 실적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의 그 어닝 피크 실적이 최고치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난 분기에도 있었거든요. 어닝 피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3분기에 그 어닝 피크를 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언젠가는 사실 성장성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뭐 전년도에 100만원 벌었는데 이번 연도에 200만원 벌었어. 다음 연도에는 뭐 300만원, 400만원 계속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닝 피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시장에 너무 겁을 주려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국내 증시에도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면 실적이 또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느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뭐 수치상으로 뭐가 올랐다 어째서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경기가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물건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 물론 요즘에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뭐 너무 일찍 주가에 반영됐다, 너무 설레발했다 하면서 또 다시 뭐 이상한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뭐 이땐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먹는 치료제 나오고 또 뭐 부스터샷 이런 거 얘기 나오지만은 뭐 그 다 지나가는 과정이죠. 어쨌든 극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됐고 뭔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데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결과는 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위드 코로나 요걸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극복돼야 되는 또 조만간 극복돼야 되는 과제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기 활성화는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나빠지고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들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체감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요것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물 경기에 들어올 때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일단은 먼저 도출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차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강달러 국면이 지금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조금 껄끄러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적당한 환율 상승은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지금 이 강달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코스피는 왜 자꾸 떨어지는가? 일단은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부분들이 뭐 기저효과니 뭐니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닝 피크,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 없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등등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거는 100%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탐욕스러운 골드만이, 네, 그런 애들이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은 좋을 수 없다. 그런데 다음에 또 좋게 나왔어. 이제 진짜 더 좋을 수 없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적 좋은 기업을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매도한다. 이거 좋은 핑계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사색가여야 한다. 미친 군중이래요. 네,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를 즐기는 자는 이윤을 낼 수도 있으며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국엔이랍니다. 결국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요거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뭔가요? 주식시장은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그래서 당신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네, 주식의 상승을 보게 될 건가요? 하락을 보게 될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거기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네, 1시간 늦게 시작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아침 시장 해드렸고요. 저는 상황 보고요. 이따가 장중시황이 좀 늦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식사하시고 장중시황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